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와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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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작. 냠냠. 자,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게임계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드 소프트, 지금 MS의 퍼스트 파티죠. 네, 이드 소프트의 만달로리안이 2024년 또는 2025년엔 출시 예정이다. 라고 언급이 좀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씨발. 2024년에 나온다는 거야? 5년에 나온다는 거야? 뭐 내년 내후년 사이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스타워즈의 내용이죠. 이게 디즈니 플러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죠. 드라마로 다 보셨을 거고.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잘 만든 스타워즈 드라마입니다. 스타워즈가 그 본편 끝난 이후에 정말 그 이후에 나왔던 스타워즈는 진짜 줄줄이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영화판은 좀 별로였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나마 멱살 잡고 캐리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달로리안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게임으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네. 이드에서 개발하고 있으면 쏘는 맛 하나는 뭐 보장이 되는 게임이겠네.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만달로리안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 이게 뭐 먼치킨처럼 뭐 썰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드 소프트 하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 나올지는 좀 약간 의문이에요, 사실. 그거하고 잘 어울리나 싶긴 한데 어쨌든 한 반쯤은 기대가 되고요. 잘 만든 원작 IP에다가 이제 좀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회사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산하로 들어간 베데스다 쪽이나 이쪽 밑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조금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아리까리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기대를 줄이고 이것도 게임 패스 데이원으로 풀리겠죠 아마? 풀리겠지. 근데 설마 이게 베데스다인데. IP 때문에 퍼스트니까. 퍼스트인데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뭐 게임 패스 데이원으로 풀리면 그때 뭐 플레이 해보면 되니까 네. 찍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뾰로롱.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할 게임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라는 게임에 대해서 더 게이머에서 좀 기사를 냈는데요. 아바타는 사실상 아무런 마케팅 없이 12월에 묻혀버릴 만한 가치의 게임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시키야? 이 새끼가 너 게임 이 새끼 게임을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리뷰라기 하고 보기보다는 이제 기사인데,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는, 유비소프트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올해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게임이며, 한산한 12월에 경쟁작이 전혀 없습니다. 마리오 플러스 레비즈처럼요, 희망의 불꽃처럼 이 게임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게임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유비소프트가 게임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아저씨님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자, 일단 나중에 리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딱 두 개는 괜찮아요. 그래픽하고 음악 두 가지는 괜찮습니다. 딱 두 개만 괜찮아요. 자, 나중에 1시간 동안 욕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링. 자, 중국이 엄청난 게임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발표 이후에 중국 그 주식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아주 떡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일단 출석 체크 시스템하고 시즌 패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사실은 출석 체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즌 패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좀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시즌 패스 이런 부분보다, 좀 콘솔 게임 할 때 그전 시즌 패스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롤이라든지 뭐, 포트나이트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 패스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초회 결제에 대한 보너스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첫 결제하면 재화 2배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사실 금지합니다. 네, 게임사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한 번도 결제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결제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요게 게임사들의 기본 룰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그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에 첫 결제, 예를 들면 되게 중국 게임들은 이게 많은 게 첫 결제 1,000원만 결제하면 진짜 한 10,000원어치 퍼줘. 그리고 그 다음 결제를 10,000원어치 하면 한 50,000원어치 퍼줘. 그 뒤에는 서서히 이제 그 곱하기가 약해지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당연히 처음 1,000원이니까, 1,000원에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왜냐면 1,000원어치만 결제하면 거의 10,000원어치를 퍼주니까, 1,000원이야 뭐 얼마 안 되지 하고, 게임을 좀 더 하다 보면은, 이거 다음 상품을 보니까 10,000원어치만 사면 50,000원어치를 퍼주네? 야, 이건 안 사면 손해 같은데? 요런 식으로 야금야금 하다 보면은 이제 지르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는 이런 그렇죠. 건데, 요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덤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죠. 결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매번 우리가 월정액 상품 금지를 추정하는 거, 월정액 상품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매번 충전 금지가 돼 있고요. 경매장 기능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간의 거래 행위를 다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전 시 경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되고요. 그리고 한 번 충전할 때 설정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도 설정이 의무화가. 충전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그 거죠. 다음에 미성년자는 가차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안이 지금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너무 과하게 과금 유도하지 마라. 딱 요거예요. 근데 사실 몇 가지 내용들은 유저들 입장에선 이거 없어지면은 이건 있는 게 더 좋은데? 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차피 말한 돈을 출석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 어차피 돈을 쓸 것 같으면은 저런 제도들이 있으면은 저걸 잘 활용하면은 그냥 한 조금의 과금을 가지고 그래도 좀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혜자스러운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돈을 자꾸 쓰게 만드는 게 게임사들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차단하고 나면은 도대체 뭘로 과금을 시키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바일 게임 BM의 기본들이거든요, 다. 그렇죠. 이거를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라. 니네 모바일 만들지 마 수준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사실은. 네, 모바일 게임 만들지 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모바일 게임 만든 것들, 뭐 한국에서 만든 거, 중국에 수입할 때 이거 다 빼.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약간 의문인 게 결국 저렇게 규제하는 게 중국 내의 게임들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국 게임사가 해외에서 장사할 때도 저런 시스템을 넣지 말라는 건지 그건 아닐 겁니다.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게임들은 이제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가능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는 저게 금지지만 그 회사에서 만드는 우리나라 게임에서는 저 시스템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고강도의 게임 규제안을 발표를 한 것이고 게임사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진짜 강력한 규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의 BM판을 한 번 다 이렇게 우수수 털어버리고 다시 만들어 뭐 약간 이런 개념까지 온 거라 모바일 게임의 그 악랄한 과금 시스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야 중국도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할 만한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진짜. 그렇죠.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모바일 게임이 BM들이 개편이 될지 사실 출석이나 뭐 이런 거는 게임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시즌 패스도 뭐 콘솔에서 그렇죠. 쓰는 거잖아. 네, 많이 쓰는 것들이죠. 네. 아까 확실히 중국이 독재 국가다 보니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네, 중국은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응? 진빈 만세. 말이 무슨 네. 근데 우리도 젠지처럼 되면 안 되잖아. 젠지처럼 될까봐. 그치. 네. 잘 보여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썸니아 게임즈가 최근 해킹 사태에 대한 그 성명을 좀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번 사이버 공격 범죄가 이번에 지금 우리 쪽에 있게 돼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 그리고 데이터에 그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현직 직원과 전직 직원 그리고 계약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울버린에 대한 초기 개발 정보도 다 포함이 돼 있다. 매우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도 걱정 없이 우리는 로건처럼 회복 능력이 있다. 뭐 마블 울버린은 계획대로 간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을 응원해 달라라는 인썸니아 게임즈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뉴스 때 얘기를 하죠. 예, 이번 다음 그렇죠. 소식 때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다음 뉴스 얘기할 텐데 어쨌든 사실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미리 유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해킹이 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갔는지 그냥 살짝 가져만 갔는지 아니면 안에 뭔가를 건드렸는지는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이든 뭐든 어쨌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초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짱 이걸 다시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할 거고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대로 가야 되나 이게 다 그냥 머리 진짜 아파지는 거죠. 짜증 날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GTA 6를 몽땅 다 유출한 해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징역입니다. 꽃이다. 무기징역 선고가 아니고요. 판결이에요, 판결. 네. 네. 범죄 복귀 의도로 평생 병원에 수감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 GTA 개발자로 유출한 요건만 가지고 이렇게 판결받은 건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해서 앞만 봐도 얘 그냥 풀어주면은 저 짓거리 또 할 것 또 할 같은데 건다. 도저히 앞만 봐도 쟤가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너는 가만 놔둘 수가 없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쉽게 생각하면 종신형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깜빵에 있어라. 넌 사회로 나오지 마라. 라고 한 거거든요. 해킹 사건으로 저 정도인 건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엄청 이례적이긴 하죠. 네, 하여튼 뭐 자폐증을 좀 앓고 있나 봐요, 이 친구가. 자폐증을 좀 앓고 있는데 정신건강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해킹 범죄를 다시 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했다. 매우 의욕에 넘쳐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평가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평생 보안병원에 수감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컴퓨터 잘하긴 했나 봐. 그래가지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압수당한 다음에 호텔방에서 아마존 그 파이어스틱 있잖아요. 그걸 호텔 텔레비랑 휴대전화 이용해가지고 락스타를 해킹한 거래. 그러니까 천재긴 한가 봐. 산나비? 천재긴 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아마 네트워크가 거의 불가능한 병원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사실 이런 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와, 하여튼 대단하긴 합니다. 대화동목은 아마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다음 소식입니다. 큰 성공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쪽이 거두긴 했는데, 지금 다른 스튜디오들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썸니아가 이번에 좀 문제가 지금 되긴 해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어찌됐건 이번에 너무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없는 거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퍼스트 파티 중에 몇 군데가 아마도 정리될 것 같다라는 예상 기사입니다. 예상 기사. 소니의 퍼스트 파티 중에 지금 사실 삽질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없애도 될 만한 회사. 이제는 정리할 만큼 정리가 돼가지고 밴드 스튜디오도 그렇고 정말 만큼 정리가 돼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산타모니카나 지금 인썸니아 이 얘들 뭐 서커 펀치요. 이런 걸 하진 않을 테고. 그렇죠. 메인인데 걔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정말 게릴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들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회사에서 나오는 게임들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마소에 비하면은 소니는 진짜 정말 정말 운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애들로만 잘 뽑아서
지금 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썸니악의 경우 이번에 유출 문서를 보면은 스파이더맨 2 개발 비용이 3억 1,5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 예상 판매량이 1,050만 카피 수준이래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7,5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잡아도 그 정도. 그렇죠. 예,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잡아도.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죠. 사실은 소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네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고 스파이더맨 2가 정말 게임이 좋았었고를 떠나서 사업적으로 보자면 얘네는 돈을 잘 못 버는 회사인 거예요. 결국에. 사업적으로만 숫자로만 보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작 개발비 3억 달러 들여가지고 2억 달러만 벌어도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뭐 어차피 게임 패스로 하면 되고 뭐 괜찮아 잘했네.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니는 안 그렇거든요. 둘 다 쓸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여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니 측에서는 이 정도까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스파이더맨 3 정도의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2 정도의 성공을 한 게임들조차도 그런 게임을 만든 인썸니악조차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수준이라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지 다른 스튜디오들은 어떨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나락가는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수준이라 약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AA급 게임 개발 비용이 너무 증가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게임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연결고리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지금 콘솔판이 쉽진 않아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뾰로롱.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에는 원작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뭐 리버스에서 크로네스트 같은 도시를 추가했고 원작이 없었던 도시라고 하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기획자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발매가 뭐 해보면 알겠지만 그때 데모 해보셨죠? 네, 지스타에서 플레이 해보셨죠, 아제트님? 네, 해봤었죠. 뭐 간단평을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냥 원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액션 RPG적인 느낌이 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파판 세븐 이제 오리지널도 마찬가지, 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메이크라고 해야 돼. 파트 1 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파트 2에 해당되는 리버스도 액션 RPG적인 부분이 강한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좋은 액션 RPG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리메이크 할 때는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투가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액션과 약간 턴제 그 전투를 절묘하게 섞어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투 부분은 조금 약간 실망스러웠고요. 그래픽은 확실히 좋아요. 그래픽은 정말 원 때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그게 시스템 리소스 기기 성능의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졌고 역캐는 역시 잘 만들었다. 잘 뽑는다. 스퀘어닉스 역캐는 이거는 거의 뭐 갓이다. 이번에는 또 임산부 안 나오나 좀 기대가 되는 도키도키 하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피파가 있는데? 임신 엔딩 쪽으로 이렇게. 에어리스 임신 엔딩. 네, 그랬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뿌리링. 다음 소식입니다. 세가 사미가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연간 마무리 결과를 좀 발표하면서 용과 가치가 어떻게 갈 것인지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는 문서가 좀 나왔는데요. 용과 가치 7이 과연 얼마나 팔렸는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80만 장이 팔렸는데 일본에서 40만 장이 팔리고 해외에서 140만 장이 팔렸어요. 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의 힘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소니 입장에서. 그렇죠. 세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용과 같이 7 외전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 런칭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했고 8편 역시 월드와이드 런칭을 바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용가카시 시리즈가 옛날에는 사실상 일본 내수용 게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예 게임 제목도 야쿠자였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어느샌가 오히려 해외 판매량이 더 높아지는 이런 거니까. 그리고 약간 게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해외 시장에서 먹힐 만한 부분들이 많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게임 퀄리티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8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노리기도 해서 그렇죠. 무대를 일본에서 하와이로 옮겼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노린 거기도 하고 과연 저희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게 팔린 건 맞긴 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게임 회사들이 대표작들 팔리는 거에 비하면 사실 이게 우리 180만 자꾸 장은 너무 사실 야 GTA 보고 젤다 보고 스파이더맨 이런 거 보니까 저게 작아 보이는 거지. 야 180만 장이면 많이 팔았구만. 아니 글로벌 180만 장 왜 이렇게 작아 야 뭐 보이지? 무슨 뭐 툭하면 1000만 장 팔고 뭐 1억 장 팔고 이런 거 게임들만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레드데드 리뎀션만 봐도 야, 야. 씨, 레데리. 야, 씨. 우리 구독자 네. 180명 되면 우리 일 안 해도 돼. 방송만 안 해도 돼. 180만. 180명? 180만. 어? 아 물론 자, 그렇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9,500명 모였고요. 남은 500명 남았으니까 빨리 한정판 빨리 가입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뿌리링. 자 다음 소식입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보스 전투를 좀 덜 짜증나게 만드는 게임 솔루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5에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실력을 AI가 분석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보스전 난이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모델이고요. 네,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플레이스테이션 5에 바로 적용된다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요런 게 뭐 저번에도 한번 요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우미 같은 경우에 이번 보스를 잡을 때 보스 피가 뭐 예를 들면 1000인데 뭐 내 피도 1000이고 보스 피도 1000인데 보스 내 피 한 500 남겨놓고 저 보스를 잡았다. 그럼 되게 쉽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보스를 싸울 때는 그 다음 보스의 피를 1100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조절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보스하고 싸우는데 보스 피를 500밖에 못 갖고 죽었다. 그걸 한 2번, 3번 반복했다. 그러면 상대 보스의 피가 처음 1000에서 950, 900, 뭐 850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내 체력을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살짝 올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암만 게임을 못하는 발컨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보스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걸 난이도를 너무 낮게 해버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절묘하게 조절해서 모든 어떤 실력의 게이머든지 간에 적당하게 자기가 즐길 때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정도 수준에서 난이도를 조율해 주는 뭐 대략 그런 느낌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GPU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애가 어떻게 스킬을 쓰는지, 스킬 뭐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절묘하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굳이 게임 시작할 때 난이도를 뭐 이지로 할래, 노멀로 할래, 뭐 하드로 할래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단일 난이도로 하는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의 실력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해 주는 거니까 요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바바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가가 드디어 고전 IP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임들이 크레이지 택시하고요, 제셀라디오와 시노비, 그리고 골든엑스, 황금도끼죠, 그리고 베어너클에 대한 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을 살려내겠다. 야. 자,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제셀라디오. 그러니까 제셀라이. 제셀라디오. 근데 크레이지 택시도 재밌었는데. 크택도 재밌죠. 크택도 재밌고. 과연 골든엑스를 요새 느낌으로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 네.
이게 3D 액션으로 바뀌었던데, 액션 어드벤처로 바뀌었던데, 이게 그 티저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 네네네. 이거 사실 지난주에 이미 이거 루머가 좀 있었어요. 얘들에 대해서 다시 상표 등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아, 혹시 또 이거 옛날 거 그냥 레트로 그거 그냥 모음집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아예 신작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가 다 재밌는 게임들이거든요. 최고의 게임들이었죠, 사실은. 아,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게 수환기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환기는 그 스토리가 마지막 엔딩이 아이, 엔딩 바꿔가지고 하면 되지. 아시발 꿈 수준이잖아요, 사실. 시발 꿈도 있는데 사실 수환기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건 이세계 삼촌에서 그 영어를 몰라가지고 시작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시작할 때 그 걔들 이렇게 주인공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거 할 때 뒤에 배경에서 글 나오는 거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그게? 설마 영화 대본 뭐 얘기 나오는 건가? 아니요, 그게 무덤에서 일어나라 뭐 그냥 그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은 주인공이 죽은 건데 죽은 애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런 좀비처럼 부활해서 싸우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그 이세계 삼촌 보면 그 삼촌은 영어를 몰랐으니까 네. 뭐 용사여 일어나라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지. 알고 봤더니 아이씨 알고 봤더니 나 좀비였어. 뭐 그런 느낌. 근데 엔딩 보면 그 영화 촬영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촬영이죠. 실제로는 다 영화지 어차피. 야 스포잖아. 그거 하면 어떡해? 수학이 나 엔딩이 진짜 스포라고? 나 진짜 어이. 야, 엔딩이 스포지.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야, 나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야, 이거 편집해야 되나 이거? 진짜 어이없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컨셉입니까? 오늘 저 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씨발 뭐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지랄 연병 떨건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쥐가 엔딩 스포를 지가 해놓고서 스포 해놓고 뭐. 왜 쥐가 역정을 내고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네요. 씨부랄 거. 네. 저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를 한다라고 합니다. 리메이크가 아니고요. 뭐 새로 만드는 거죠. 사실 IP를 살려서. 네.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게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